안녕하세요, 화반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라는 제품을 언박싱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레트로 게임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레트로이드사에서 출시했었던 전작들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접해보니까 기기는 작은데 굉장히 성능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2 에뮬레이터까지도 상당히 잘 돌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관심도 생겼고 좋은 제품이라서 소개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먼저 이거를 열어볼 건데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 열어보진 않았어요. 자, 보면 여기는 이제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박스를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 위에다가도 그냥 레트로이드 포켓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제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여기에 있나 봐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제품명은 안 써져 있고, 컬러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구매를 한 게 투명 레드거든요. 그것만 표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실제 느낌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빼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빼면은, 자, 박스는 옆에다 두고, 자, 완충작용을 하는 이런 스티로폼도 아니고, 이런 걸로 하나 덮여 있고, 안에 기기가 비닐에 싸져 있고 강화 필름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설명서라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게 스펙들이 적혀 있고 각 부위의 명칭들이 써져 있습니다. 레트로이드 포켓 4,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의 스펙 차이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구매한 게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가 맞을 건데 어디에도 안 써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 USB-C, A와 C가 되어 있는 USB 케이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치워두고 자, 제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에 싸져 있는데 자, 열어볼게요. 자, 열었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우선 스펙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들어가 있는 CPU는 디멘시티 1100이 들어가 있고요. 8GB LPDDR4X 램이 들어가 있고요. 128GB의 메모리 용량에 SD 카드 슬롯이 지원이 됩니다. 액정은 4.7인치에 60Hz고 해상도가 750 곱하기 1334이고 밝기가 500니트예요. 500니트면 꽤나 밝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와이파이 6하고 블루투스 5.2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C 들어가 있고 5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13이 들어가 있네요. 자, 지금 이 제품의 같은 경우는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예요. 프로 버전이고 일반 버전도 있는데 둘의 스펙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CPU가 디멘시티 1100인데 일반 버전은 디멘시티 900입니다. 램이 8GB가 아닌 4GB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버전에는. 그리고 GPU가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G77MC9이 들어가 있고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G68MC4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OS도 다르다고 되어 있네요. 안드로이드 13이 들어가 있는데 프로 버전은 일반 버전은 안드로이드 11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 마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제품은 투명 레드입니다. 그 외에 5가지, 총 6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블랙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버튼이 약간 보라색 계열인 또 하나는 그 슈퍼 패미콤 컬러 있죠. 그 컬러로 나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그레이 컬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투명으로
하우징이 되어 있는 컬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 같은 레드가 있고, 그리고 투명이 있고요. 블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컬러가 있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이쁩니다. 중국 제품들도 이제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네요. 이런 이제 레트로 게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가의 제품은 아닌데, 사실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 정도면은 싼 가격은 아니죠. 한 30만 원 정도 가죠. 30만 원 거의 가까이 가는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싼 가격은 아니니까 당연히 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겠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우선은 재질이 살짝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의 그런 재질이에요. 그런 투명이라서 저는 솔직히 너무 이제 싸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빨간색에 꽂혀 있거든요. 빨간색에 꽂혀 있어서 빨간색으로 투명으로 샀는데, 이게 너무 싸구려틱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손에 만져서 보니까 나름 질감도 괜찮고 심플하니 굉장히 이쁩니다. 나름 제 취향에 굉장히 맞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휴대하기도 편하고 게임하기에도 충분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보였을 때도 그렇게 너무 막 싼 거 들고 다닌다라고 보이지 않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또 이제 마감이, 이게 마감이 UMPC급의 마감인데요. 이 정도 마감이면은 진짜 좋아요. 제품의 빌드 퀄리티는 이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제품이라도. 디자인은 어쨌든 호불호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 정도 심플하게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마감 부분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 구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단부터 보시면은, 자, 이게 전원 버튼이겠죠. 전원 버튼이 있고,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구가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가 있고, 이걸로 자, TV 아웃을 해서 TV에서 큰 화면에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 자, 하단에는 자, 양옆에 스피커가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가운데 USB-C 이걸로 충전을 아마도 하겠죠. 아마도 이건 풀타입은 아닐 거예요. 이걸로 아마 충전 정도 하고 데이터 이동하고, 이어폰 잭이 하나 들어가 있고, 요거는 SD 카드 슬롯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SD 카드 슬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옆에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슬롯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키 배치와 누르는 키감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키 배치는 자, 십자키가 위에 올라가 있네요. 십자키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레트로 게임이 십자키를 사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십자키가 메인이라고 보고, 십자키를 위로 올리고 그 아날로그 스틱을 아래로 내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스틱을 좌우 대칭으로 아래쪽에 놓고 위쪽에다가 십자키와 ABXY를 위쪽에 같이 대칭으로 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레트로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훨씬 이른 키 배치가 좀 더 손에 잘 익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홈키와 백키가 있고, 오른쪽에 셀렉트 스타트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두 개는 게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OS다 보니까 홈키가 있어야지 편하죠. 거기다 백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플 들어갔다가 돌아 나올 때 이 백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자, 숄더 키와 그리고 트리거 키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특징이 기기 자체가 얇다 보니까 이 숄더 키가 얇게 돼 있어요. 얇게 돼 있고, 그리고 나름 트리거 키도 작은 기기 두께나 사이즈에 비해서는 트리거에 누르는 이 깊이 있죠. 깊이도 나름 괜찮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게임하는데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PS2나 드림캐스트 기기에서의 그런 아날로그 트리거를 사용한 레이싱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자체에 있는 그런 레이싱 게임들을 사용을 할 때, 게임을 플레이를 할 때 충분히 좋은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숄더 키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느낌으로는 조금 너무 작아가지고 누르기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기기가 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 아마 사용을 하다 보면 금방 적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키감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십자키가 지금 누르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아요. 예.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좀 약간 낮게 납작하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만져보다 보니까 기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좀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실제 눌렀을 때는 충분히 키가 잘 눌린다는 느낌이 들고요. 좀 이따가 격투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XY 같은 경우는 키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엠버닉의 RG35XXH죠. 예. 요거보다도 보시면 키가 조금 작아요. 예. 화면은 더 작고 기기 크기도 RG35XXH가 더 작은데, 근데 키는 좀 더 작게, 보시면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가 좀 더 작게 크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눌렀을 때 느낌은 딱 적당한 느낌의 그런 키감을 보여주고요. 소음은 살짝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아주 심한 편도 아니에요. 아날로그 스틱의 느낌도 굉장히 괜찮네요. 굉장히 좋은데요. 자, 엠버닉의 RG35XXH, 자, 요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훨씬 꺾이는 각도가 큽니다. 네. 자, 레트로 게임기 안에서는 확실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자, 아야 네오 에어 1S인데 요거랑 비슷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각도가 자, 이 정도 하고, 오히려 아날로그 스틱의 각도는 오히려 레트로이드 포켓 4가 더 깊게 되는 것 같아요. 각도가 큰 것 같아요. 아야네오 에어 1S보다 더 각도가 크게 나오는 것 같고, 스위치가 이런 느낌인데, 예, 확실하네요. 확실히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가 좀 더 아날로그 스틱의 이런 꺾이는 각도가 훨씬 크고, 나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텐션도 적당하게 있고, 굉장히 괜찮은 키감을 보여줍니다. 만족스럽네요. 전체적인 키감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려나? UMPC에 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립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제품 뒷면을 보시면은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기기 자체가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제가 레트로이드 포켓에 예전에 출시했었던 기기들을 만져본 적이 없고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단지 이제 제가 처음 이 기기를 만졌을 때 느낌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얇다입니다. 몇 번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이 제품이 휴대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솔직히 그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뒤에 약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을 살짝이라도 어떻게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플랫으로 디자인을 하면은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고 미관으로는 좋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 게임 할 때의 느낌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특히나 이 기기가 작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화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에어 1S랑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이 기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예. 에어 1S도 작은 기기인데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화면이 기기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랬을 때 기기 자체의 디자인은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게 보이지만, 하지만 그립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게임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좀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손에 뭔가 좀 쥘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살짝만 신경을 썼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가벼우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기기들이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제가 레트로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엠버닉의 RG35XXH 이 기기랑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RG35XXH 같은 경우는 얘가 3.5인치죠. 3.5인치고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 같은 경우는 4.7인치, 그러면 1.2인치 차이가 나죠.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기 자체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살짝 한 둘레 정도 크긴 한데, 보시면은 높이는 둘이 거의 비슷하거나 레트로이드 포켓 4가 살짝 더 큰데, 자, 가루가 이 정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액정의 사이즈를 봤을 때는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가 굉장히
작게 디자인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RG35XXH를 리뷰를 할 때 이렇게 손에 덮인다고 작다고 디자인 이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이쁘고 작고 한데, 자, 성능의 차이가 둘이 상당히 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자, 이거 손으로 덮었을 때 완전히 덮이진 않지만, 예. 약간 이게 손목까지 오네요. 손목까지는 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예. 굉장히 작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UMPC 중에서 가장 작은 AMD 78406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아야네오 에어 1S입니다.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가로로 요 정도 한 5cm 정도 나고요. 세로로도 한 1, 2cm 정도 아야네오 에어 1S가 좀 더 큰데, 예, 둘의 액정 크기는 아야네오 같은 경우는 5.5인치,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 같은 경우는 4.7인치. 이게 액정 차이도 있고, 크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UMPC 중에서 얘가 진짜 제일 가볍거든요. 수리하기 진짜 제일 좋은 기기 중 하나인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능 차이는 좀 상당히 나긴 해요. 예, 그 부분은 있지만, 또 휴대성에서는 이 에어랑 비교해서도 두 단계? 예, 두 단계는 더 휴대성에서 더 좋은 기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스위치 OLED입니다. 스위치 OLED랑 하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7, 8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보면,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한 3, 4cm 정도, 3cm 정도는 차이가 나 보이는데, 자, 두께도 한번 볼게요. 자, 두께가 보니까 거의 스위치랑 비슷한 두께네요. 그죠? 스위치랑 거의 비슷한 두께. 자, 말 나온 김에 아야네어 에어 1S랑 비교를 하면, 아야네어 에어 1S가 2배 정도가 더 두꺼운 느낌이네요. 네,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배 살짝 안 되거나. 확실히 얇긴 하죠. 그래서 스위치랑 비교하면 또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기를 들었을 때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오랜만에 섰습니다. 예, 섰어요. 자, 기기의 크기가, 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사용을 하는 갤럭시 폴드 5예요. 이 둘하고 기기 크기를 비교를 하시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얘보다 살짝 조금 더 큰 느낌인데, 들고 다녔을 때 느낌이 폴드 5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느낌 정도의 그런 느낌의 크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이렇게, 네, 주머니에 간편하게 넣고서 다니면서 꺼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즐기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게 가능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PS2 정도의 게임을 돌리는데 이 정도의 휴대성을 갖는다.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무게를 볼게요. 267g. 와, 267g이네요. 300g이 안 가는 그런 기기네요. 자, 방금 전에 크기 비교했을 때 보여드렸던 기기랑 같이 보시면은 엠버닉의 RG35XX H 같은 경우는 182g. 얘가 267g이니까 한 80g 정도, 80g 정도 더 무겁네요. 그죠? 스위치가 447g, 450g이라 보고, 아야네오 에어 1S가 470g, 둘 다 한 460g, 70g 정도 하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 267g이니까 200g이 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의 이런 휴대성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기를 켜서 세팅을 했고요.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기능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주 익숙한 안드로이드 화면이죠. 예, 안드로이드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에서 제공을 하는 몇 가지 이제 편의성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작업 표시줄 여시면은 여기에 이제 퀵 메뉴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은, 자, 뭐 다른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랑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서 자, 여기 퍼포먼스 그리고 선풍기로 되어 있는 이 두 부분 있죠. 요거는 보고 가셔야 돼요. 자, 퍼포먼스는 여기서 정상 모드, 성능 모드, 고성능 모드. 지금 한글로 지금 제가 바꿔놨는데, 안드로이드 옵션에서 한글로 언어를 바꾸시면 한글로 바뀌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서 보시면 되고, 약간 번역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 모드, 성능 모드, 고성능 모드 이게 이제 안에 이제 CPU를 성능을 얼마나 올려줄 건지 정상 모드로 돼 있는데 여기서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은 고성능 모드로 해가지고 쓰시면은 됩니다. 네, 고성능 모드로 하시면은 팬이 하나도 안 돌다가 팬이 돌기 시작을 해요. 옆에 보시면은 선풍기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팬 속도입니다. 자, 우선 제가 다시 정상 모드로 할게요. 정상 모드로 하고 이 선풍기 선풍기 팬 속도예요. 조용 스마트 운동이 있고 이거를 정상 모드라면 조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조용은 거의 팬이 안 돈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는 CPU 온도나 이거에 따라서 이 기기가 알아서 팬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퍼포먼스 모드죠. 가장 속도를 빠르게, 가장 이제 팬 속도를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상 모드로 놓고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PS2의 일부 게임들이나 이거를 해상도를 높이고 조금 원활하게 돌리고 싶으면은 고성능 모드로 놓으시고 이 선풍기 팬 속도를 운동으로 놓으시면은 됩니다. 운동으로 하면은 소리가 좀 커지거든요. 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 부분 하나 알고 가시면은 좋고, 저는 그냥 정상 모드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그러니까 게임이죠. 여기서는 게임을 실행을 시키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가 하나 생겼죠. 이거를 하면은, 여기 이제 퀵 패널이 하나 생깁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밀면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뭐 FPS라든가 온도라든가 CPU 점유율, 메모리 점유율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키 어댑터입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게임별로 하나하나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드셀 구성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키가 하나하나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키이고요. 요거는 아날로그 스틱 좌우를 뜻하는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를 누르시고 이거를 이동을 시키면 이게 L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아날로그 스틱이거든요. 아날로그 스틱을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데드셀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데 이런 안드로이드 게임들 중에서 터치패드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이렇게 방향키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거를 여기다 갖다 딱 두고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동그란 거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작을 할 때 여기에서 반응을 먹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반응 먹었어요. 예. 자, 그리고 키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데, 그래서 다시 놓고 요거 있죠. 첫 번째 거 이거를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드래그를 해가지고 여기다 딱 놓고 이거에 지정을 하고 싶은 키를 누르시면 돼요. B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비교 딱 되죠. 굉장히 편해요.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써봤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키매핑 하는 걸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전에는 좀 불편했거든요. 막 복잡하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해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싶다면은 이거를 누르면은 싹 다 지워지네요. 한꺼번에. 예.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기기를 사용을 할 때 이 키 배열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제 A와 B 요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게임에 따라서 이 A로 안 먹고 B로 먹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레트로 이게 에뮬레이터에서 인식하는 키 배열하고 안드로이드에서 구동을 하는 안드로이드 게임들이 있죠. 그런 게임들하고 약간 키 배열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설정에 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핸드헬드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입력이 있거든요. 이 입력에서 컨트롤러 셀을 누르시면 여기서 엑스박스 레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A, B, X, Y의 이 위치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키 배치가 이상하다, 바뀌었다 그러면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밖에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홈키하고 백키가 있잖아요. 네, 백키는 아무 포럼에 하나 들어가시면, 자, 백키를 누르시면은 뒤로 가는 그 기능이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때 그 백키랑 동일한데, 자, 여기서 화면에서도 스와이프로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좌측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은 백키가 먹으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화질을 좀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가 해상도도 나쁘지 않고 화면 크기가 4.7인치라서 이런 레트로 게임기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화질을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얀색 쪽에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차갑지도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은 표준적인 그런 화질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색감은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제가 화질을 보면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은 밝기도 상당히 괜찮고 500니트로 굉장히 괜찮고 색표현도 뭐 괜찮고 하는데 살짝 좀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조금 더 컨트라스트가 색감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디스플레이 굉장히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사운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는 제가 한 80 정도로 조절을 했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같은 경우는 80으로 나왔는데도 굉장히 크네요. 전체적인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볼륨이 좀 센 감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볼륨이 크다라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고음에서의 찢어진다고 보기 뭐하지만 좀 자극적인 소리가 귀를 때린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볼륨 소리 크고 그리고 어디 깨지는 부분은 없어서 이런 작은 기기 치고는 볼륨은 나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귀에 좀 자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십자키 커맨드 키감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각선 입력 잘 되고요. 씹히는 거 없이 잘 되고 잘 되고요. 그리고 기술 파동권 잘 되고 흥룡권 잘 되고 뭐 이런 연속기도 잘 되고요. 반대편에서 잘 되고요. 흥룡권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PSP로 그동안 철권이고요. 이걸로 자, 통신료가 잘 되는지 볼게요. 통신 잘 된다. 문제없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레트로 게임기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작감 자체는 UMPC들, 그런 고가의 기기들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잘 되고요. 단지 이 기기가 너무 작아서 조작부가 작거든요. 그리고 손에 뒤에 이제 그립을 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사용을 할 때 좀 손이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기술 입력할 때 손이 좀 금방 피로해진다는 느낌은 있는데, 십자키 자체의 키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발열하고 소음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열 소음을 보려고 일부러 지금 제가 플스2로 철권 태그를 구동을 시켜놨거든요. 일부러 좀 부하가 센 게임을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그래픽을, 자, 4배 정도? 이 게임은, 해상도 2배 정도로 했을 때 소화가 가능한데, 4배면은 지금 이 기기로는 굉장히 부하가 걸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이 전원까지 연결해서 한 10분 가까이 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미 그래서 게임도 좀 더 느려졌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 느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기기에 지금 굉장히 부하가 들어갔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발열을 제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소음을 이제 팬을 퍼포먼스로 모드로 제일 크게 해가지고 소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니까 좀 약간 극한 상황에서의 온도가 어떤지, 소음이 어떤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액정은 40도 정도. 자, UMPC에 비하면은 애교죠. 자, 그리고 조작부 32도, 34도. 이런 한계 상황에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조작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열감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팬이 안 돌고 있어요. 일부러 팬을 껐거든요. 43도 온도가, 조금 이쪽 부분 좀 온도가 있고, 35, 33. 자, 들었을 때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열감이 좀, 이게 방금 전에 여기에서의 온도는, 제가 이걸로 측정한 온도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지만, 하지만 좀 열감이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이 기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열감이 여기에 전달이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퍼포먼스에서 정상 모드로 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고성능 모드라면은 기본적으로 팬이, 세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팬을 끈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온도가 조작분 한 35 정도 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열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지만 이 기기가 작다 보니까 이 액정에서의 온도, 이 뒷부분에서 온도가 한 40도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손에까지 전달이 돼서 열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팬을 켜볼게요. 고성능 모드로 하고, 고성능 모드라면은 이제 팬이 속도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운동, 퍼포먼스 모드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팬이 가장 세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놨을 때 소음을 볼게요. 이게 지금 이 기기에서의 가장 큰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5, 6dB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대략 UMPC로 치면은 한 20에서 25W 사이에서 돌아가는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약간 소음감이 있어요. 자, 그럼 퍼포먼스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신이고, 자, 원신 게임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구동되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됩니다. 잘 되죠? 네, 끊김없이 잘 됩니다. 안드로이드로 출시된 데드셀입니다.
아주 잘 되네요. 예. 자, 이 기기는 안드로이드 게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고전 게임 에뮬레이터들의 퍼포먼스를 좀 볼 건데, 뭐, 이런 게임보이라든가, 이런 너무 오래된 게임들은 뭐, 당연히 잘 돌아갈 거니까 테스트 안 하고요. 좀 뭐, 게임 큐브라든가, 뭐, 이런 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것들 위주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돌아가죠. 풀프레임으로 잘 돌아갑니다. 이 게임 제가 오락실에서 꽤 재밌게 즐겼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키매핑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닌텐도 64 에뮬 같은 경우는 거의 돌려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키매핑 하는 법을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그냥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R 스틱, 여기 R 트리거에 방향키가 돼야 되는데, 지금 R 트리거가 엑셀이 돼야 되는데 지금 L 트리거로 조작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 구동은 되게 잘 됩니다. 자, 닌텐도 64의 동키콩입니다. 해볼게요. 보시면은 잘 됩니다. 아주 잘 되고, 예, 부드럽게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도 좋네요. 이 정도면. 게임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어디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게임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우선 여기까지 종료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게임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된다는 거. 예. 자, 게임 큐브용 바이오 하자드 4입니다. 볼게요. 네,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지? 뛰는 것도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고 조작의 감이 지금 없는데, 어쨌든 예, 뭐 잘 돌아가요. 야야야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통화 다 썼다. 자, 그럼 요걸로 오오오. 예, 어쨌든 예, 잘 돌아가죠. 자, PS1입니다. PS1에 크래시 밴디쿠 구동을 했고, 설정을 한 거를 보여드리면 그래픽에 보시면 지금 5배, 예, 5배 해상도로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굉장히 깔끔한 그래픽을 보여주고요. 구동 잘 됩니다. 그리고 예. 게임 잘 됩니다. 네, PS1 게임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상도를
높여서 하면은 그래픽이 나름 볼만하네요. 예. 예전에 즐겼던 게임들 다시 한번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됩니다. 자, 드림캐스트 게임을 해볼게요. 데드 올 라이브 2고, 보시다시피 게임 플레이 잘 되죠. 일반 레트로 게임기, 좀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게임기들도 잘 돌아가긴 하는데, 그런 이제 레트로 게임기들은 뭐 어느 정도 드림캐스트가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프레임이 조금 딸린다던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게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자, 득회용 세가일랠리 챔피언십, 예, 아주 잘 돌아가고요. 오, 프레임이 굉장히 좋아요. 야야야야. 제가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굉장히 잘 돌아가죠. 자, PSP용으로 철권 6입니다. 자, 그래픽은 자, PSP 5배 해상도로 돌렸습니다. 그래픽이 상당히 좋네요. 계속 얼어먹는데 굉장히 잘 되죠. 예, 프레임 떨어지는 거 없이 잘 됩니다. 자, PSP로 갓 오브 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5배 해상도예요. 예. 보시면은 게임이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 살짝 중간에 살짝 끊김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마 막 구동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예, 끊김 없이 잘 됩니다. 네, 플레이 굉장히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S2 에뮬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해상도를 2배를 줬습니다. 2배. 지금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2배에서 3배 정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권 태그 같은 경우는 3배로 했을 때는 어떤 스테이지에 따라서 살짝 좀 느려짐이 있어가지고 2배로 해놓고 테스트를 할게요. 네, 잘 됩니다. 자, 버추어 파이터 4 에볼루션 해볼게요. 지금
그래픽 설정은 마찬가지로 2배로 돼 있는데, 해상도 2배로 돼 있는데, 해상도 3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버파 4 같은 경우는 3배 해상도로 해도 잘 돌아갑니다. 자, 이거는 위닝 11 2014이고 안에 있는 선수 데이터들을 최신으로 바꿔놓은 그런 버전인데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보여드려야죠. 해상도가 지금 현재 3배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죠? 아유, 플레이. 위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스로 해가지고, 플스 에뮬로 해가지고 게임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휴대하면서. 오호. 제가 축구 게임을 너무 못해서 어려워요. 하지만 잘 돌아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데드 어 얼라이브 2 하드코어입니다. 플스2용. 자, 지금 그래픽이 마찬가지로 해상도 3배로 된 상태이고요. 해볼게요. 자, 지금 해상도 3배인데 조금 느려요. 조금 느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를 해상도를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 해상도를 2배로 해놓고, 이제 정상 속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3배 정도 하면 잘 돌아가는데 일부 게임에서는 3배면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그럴 땐 2배 정도라면은 잘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느낌은 만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점은 기기가 작고 가볍고, 굉장히 작고 가벼워요. 거기다가 마감이 굉장히 좋고 해서 굉장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컬러도 6가지 컬러 다양한 이게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우선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7인치의 액정이 크기가 이 레트로 게임기 안에서는 나름 큰 편이면서도 그렇다고 휴대성까지도 감안을 한, 너무 이렇게 크면은 또 휴대성이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500니트의 그런 이제 밝은 밝기까지 감안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에서 가져오는 만족감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날로그 십자키 조작감이 아주 좋아요. 이런 작은 기기에 이런 아날로그 조작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놀라웠습니다. 네 번째가 키매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이제 안드로이드 게임 있죠. 거기에서 이제 키매핑을 굉장히 간편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다섯 번째는 성능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디멘시티 1100인데 들어가 있는 게 PS2까지도 무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능입니다. 이 작은 기기로, 이 가벼운 기기로 PS2까지 에뮤를 이 정도 성능까지 돌려준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이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배터리가 꽤나 오래가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오래간다라고는 못하겠는데, 제가 오딘2를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오딘2의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빡세게 돌리는 게임이라도
3, 4시간 정도는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UMPC 쓸 때는 항상 배터리를 아끼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항상 안 쓸 때는 항상 꺼놓고 하는데, 이 기기는 제가 한 이틀 테스트하면서 안 쓸 때도 그냥 켜놓은 상태에 놓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배터리가 잘 안 다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UMPC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장점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을 많이 찾아내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기기가 작고 가벼워서 그게 좋지만,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너무 얇고 작다 보니까 이 조작에 대한 그립감이 좋지가 않아요. 이 조작부가 너무 작아서 장시간을 게임을 할 때 손에 좀 부담이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얇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립을 해줄 만한,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조작할 때 그 부분이 솔직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스타트 셀렉트 버튼 위치가 이거는 개인차예요. 예, 개인차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야네오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자꾸 제가 이거 스타트 누르고 싶을 때 얘를 눌러요. 이 백키인데, 이 백키를 누르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데, 사실은 뭐 개인차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타트 셀렉트를 여기다 두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직관적이었을 건데 라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중국 제품이잖아요. 중국 제조사 제품인데, 중국에서는 안드로이드 기기들의 그 구글 플레이 설치를 아마 못하게 막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기 안에 구글 플레이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글 플레이를 본인이 구해서 설치를 하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기를 막 받았을 때는 구글 플레이 사용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단점이고요. 네 번째가, 이 부분이 아마 조금 크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적인 부분. 이거는 거의 30만 원에 육박한, 한국에서 뭐 직구나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때 한 최소한 25만 원 정도는 줘야지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레트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사기로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는 모든 레트로 게임기 아마 다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문제일 겁니다. 옵션에서 한글로 바꿀 수 있지만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좀 이상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적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뭐 전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뭐 단점이 좀 많이 없는 기기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낸 단점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기기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테스트를 하고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